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지금 내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혹은 경매 개시 결정 등으로 인해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들은 이미 임대인은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도망을 간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자력이 없는 깡통의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도 별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어서 잘못된 계약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고요.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이 돼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공제증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공제증서에서는 1억 또는 2억 상당의 공제 금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의 구제책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가장 무서운 거는 임차인들의 권리관계 현황 내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등기부등본에 전부 공시가 되죠. 가압류가 되었다거나 세금이 체납됐다거나 내가 이 집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등기부등본상에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 등도 부동산을 통해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권리관계 현황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해당 다가구 주택의 확정일자 내역을 발급받으면 나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이 몇 명인지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까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짓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의 을구가 매우 깨끗합니다. 근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이 10명이 있고 이 10명이 전부 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 나보다 선순위가 많고 전세 계약이라면 전부 다 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순위로 밀려서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좀 안전하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문제는 공인중개사도 이 다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임대인이 말해준 내용대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거짓된 내용을 전달을 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 이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우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 현황을 물어봐야 되고요.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직접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나는 다른 계약을 한 계약서를 제공해주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사실을 모두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고 임차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을 하고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고의라는 건 공인중개사하고 임대인이 짜고 다른 임차인들이 전부 전세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임차인들은 전부 월세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액수가 적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 개시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고의에 해당할 수 있고 고의이기 때문에 100%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권리관계 현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를 그냥 듣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경우 혹은 아예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과실로 인해서 임차인이 위험한 물건을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됐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받은 보수는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는 이런 권리관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지를 모르고 계약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임대차 계약서 뒤쪽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다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란이 있는데요. 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이 잘못 설명되어 있다면 중개사하고 통화를 하고 녹취까지 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올바른 소송을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기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소재기를 한 임차인에게 소송 비용의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